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1팀 이진영입니다. 우선 오늘 다들 바쁘신데 저희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저희 팀이 준비한 첫 번째 웨비나라서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점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는 1시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신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점프 코리아 신입입니다. 지금 온라인이라서 어떤 분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저희 점프 코리아 1팀에서 개발 제조 엔지니어를 위한 점프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온라인 세미나를 하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버벅대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크게 좀 개념치 마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오버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개발 제조 엔지니어를 위한 점프 베이직인데요. 그, 아시다시피 점프는 세계에서 제일 큰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인 세스에 의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인데, 점프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처럼 엔지니어와 사이언티스트를 들의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된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점프 사용법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한테 질문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한 6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오픈 세미나를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1시간 동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저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간 세미나 들으신 분들은 여러 차례 들었을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점프의 2가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 앞에서 보고 있는 점프 오늘 세미나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저랑 똑같이 실습을 하실 분들은 같이 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널 파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점프의 일종의 프리젠테이션 기능인데, 제가 샘플 데이터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링크 해놨기 때문에 그냥 클릭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점프의 가장 큰 2가지 장점, 인터랙티브 링키지와 데이터 필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abetes.jmp라는 샘플 데이터를 열면 이런 이제 샘플 데이터가 있는데, 각 변수 간의 기본적인 연관성과 변수의 기본적인 통계량, 분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애널라이저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y 변수와 이렇게 나머지 변수를 선택을 해서 좌측 하단에 있는 히스토그램 only를 클릭하고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점프에서는 히스토그램의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하면은 다른 변수에 거의 해당되는 데이터와, 그리고 뒤에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의 테이블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연동해서 같이 선택이 됩니다. 이런 기능이 인터랙티브 링키지라고 하는데, 점프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변수 간의 관련성이라든지 어떤 원인을 추정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터랙티브 기능은 하나의 분석 결과와 그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 간에 연동될 뿐만 아니고 복수의 분석 결과에도 연동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프에 들어가서 스캐터 플롯 마트릭스에서 몇 개의 변수를 선택을 해서 다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이 스캐터 플롯 마트릭스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선택하면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히스토그램에 거의 해당되는 데이터 영역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에서 같이 선택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터랙티브 링키지 기능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점프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점프의 가장 최신 버전인 점프 15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여기 변수명이 있는 부분에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컬럼의 왼쪽에 보시면 작게 히스토그램 형태의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것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여기 데이터 테이블 상에서 이런 인터랙티브 링키지 기능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 15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큰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혹시 아직 14 버전 이하의 옛날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15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프의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필터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변수 y하고 그 다음에 뭐 BMI, BP, 콜레스테롤 이렇게 4개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 분석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점프에서 상관 분석을 하는 메뉴는 Analyze, Multivariate Method, Multivariate 들어가서 상관 분석을 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다 선택을 하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상관 계수 값하고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 마트릭스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자세히 간단하게 살펴보면 콜레스테롤보다는 BP보다는 BMI가 Y에 대해서 상관계수가 더 더 큼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에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변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별 변수가 라고 불리는 다른 변수, 예를 들면 요 네 변수와 간의 상관관계가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싶다. 특정한 성별, 특정한 나이의 레인지에서 이러한 상관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고 싶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점프의 데이터 필터 기능입니다. 점프의 데이터 필터 기능은 여기 상단에 있는 플랫폼에 있는 게 아니고 점프의 대부분의 분석 메뉴의 하단에 보면, 하단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에 보면 이렇게 로컬 데이터 필터라는 이름으로 서브 메뉴로 존재합니다. 이걸 클릭을 해서 내가 청별 변수를 고려하고 싶은 변수,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나이나 성별을 선택을 하고 헤드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고려한 청별 변수에 내가 보고 싶은 영역, 예를 들면 뭐 나이의 특정 구간에 해당되는 4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나이의 특정한 영역을 선택을 하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젠더의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상관분석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수를 찾거나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프리폴드 아젠다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인터랙티브 링키지, 데이터 필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제, 우리가 이제 점프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래프인데, 오늘은 그래프 사용법보다는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점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상단 플랫폼에 그래프를 클릭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의 종류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래프 빌더이기 때문에 그래프 빌더를 활용하는 방법 또는 그래프 빌더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쪽에 활용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샘플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bclass.jp라는 데이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비단 그래프 빌더를 활용할 때뿐만 아니고 점프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변수별 모델링 타입을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모델링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또는 자주 그리는 그래프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좌측 칼럼 패널에 있는 변수명 왼쪽에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 연두색, 파란색 아이콘을 보면서 이 변수의 모델링 타입이 적절한지, 그 다음에 이 모델링 타입을 보고 내가 이 변수에 대해서 어떠한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점프에서 그래프 빌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이제 엑셀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처음부터 바로 그래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를 XY축에 드랍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와 몸무게의 관련성을 그래프로 그린다고 가정을 하면 두 변수 중에 하나를 X축, 그 다음에 다른 변수를 Y축에 드랍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의 종류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특정한 그래프의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두 개 이상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시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 그래프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그래프는 키와 몸무게 관련성을 일종의 산점도 형태로 그린 건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라서 남녀 성별에 따라서 그래프를 구분하여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남녀 요 변수가 청별 변수가 되는데요. 요 청별 변수에 따라서 그래프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그래프 빌드에서 보면 우측 상단 부분에 여기 그룹 X, 랩, 그룹, 오버레이, 컬러, 사이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룹핑 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려진 그래프를 구분하는 어떤 청별 변수를 드랍할 수 있는 존이 여기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이런 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 변수를 가지고 와서 여기 그룹 X에 또는 랩, 오버레이, 칼라 뭐 등등에 갖다 놓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래프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래프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일종의 커스터마이제이션, 예를 들면 여기 뭐 포인트의 색깔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이 그래프를 변경하고 싶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그래프 위에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어떤 추가적인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위에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왼쪽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그래프의 옵션을 조정하기 위한 패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특정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그래프 빌드를 활용하는 순서 1번부터 5번까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점프에 그래프 빌드를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팁 중에서 두 번째 소화 아젠다인데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팁.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추렸던 건데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B클래스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는 5개의 변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그래프를 그리든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변수를 뭐 예를 들면 다른 컬러로 항상 구분되게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여기서 나는 성별을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성별에 따라서 항상 다른 컬러로 표시되게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점프에 디폴트로 씹는 메뉴는 상단 로우즈에서 컬러와 마크 바이 컬럼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로 넘버 위에 1번 위에서 컬러와 마크 바이 컬럼을 해서 그 항상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싶은 변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컬러를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OK를 하면 이렇게 항상 그 로우 넘버 옆에 이렇게 그 별도의 컬러 또는 마크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아까처럼 화이트를 X축에 웨이트를 Y축에 갖다 놓으면 항상 그 남녀 성별에 따라서 컬러와 구분되어진 그래프가 그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그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레퍼런스 라인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Y축에 있는 웨이트 변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준선을 꼽고 싶다. 예를 들어서 125에 해당되는 기준선을 그리고 싶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Y축 위에서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축을 조정할 수 있는 실행 윈도우 하단에 보면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25에 대해서 내가 기준선이라는 이름으로 기준선을 추가하고 싶으면 헤드하고 OK를 하면 이렇게 기준선을 그래프 위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XY축의 변경 및 그 축 정보를 복사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우리가 XY축에 드랍을 해야 될 변수를 간혹 가다가 잘못 놓거나 그러니까 바꾸어 놓거나 혹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X축 또는 Y축에 있는 변수를 변경해서 그 그래프를 표현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축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하고 난 다음에 swap 그리고 다른 변수를 선택하면 XY축에 드랍된 변수가 서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XY축에 있는 중에서 그 축 정보를 복사하고 싶은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트의 축 정보를 여기 X축에 있는 웨이트에 그대로 옮기고 싶으시면 하이트 축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하단에 에디트 누르고 그 다음에 카피 엑시트 축 세팅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X축에 가서 똑같이 에디트 페이스트를 클릭하시면 하이트 X축 Y축 그러니까 Y축의 축 정보가 X축에 페이스트 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 2개 이상의 그래프로 표현하고 싶으신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별에 따라서 키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렸는데 이렇게 지금 그 포인트로 그렸는데 또 나는 이 포인트 외에 예를 들면 박스 플롯으로도 그리고 싶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4가지를 적어놨는데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 Y축에 있는 변수를 한 번 더 갖고 와서 Y축의 상단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포인트를 그러니까 포인트는 현재의 그래프죠. 현재의 그래프를 change to 다른 그래프 예를 들면 박스 플롯 이렇게 클릭하면 다른 그래프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형태로도 그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라서 키를 Y축에 놓고 우리가 바차트 형태로 성별에 따라서 키의 평균을 이렇게 바차트로 그렸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박스 플롯 형태로 또 추가적으로 보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아까 보여드렸처럼 그렇게 Y축에 하이트를 두 번 드랍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점프 그 15 버전에 추가된 기능 중에서 하버 라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 그려놓은 그래프 위에서 하버, 우리가 그 드론을 띄우듯이 위에다가 하나의 그래프를 더 띄워서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처음 그려진 우측 마우스 그 그래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보면 다섯 번째 하버 라벨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박스 플롯을 추가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면 박스 플롯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그 마우스를 처음 그려진 바 차트 위에다가 클릭을 하면 우측에 이렇게 그 박스 플롯이 하버 드론처럼 추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두 개 이상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점프 15 버전에 와서 그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조금 더 예쁘게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는, 특히 그 두 개 이상의 히스토그램을 오버레이해서 그릴 때 이런 장점이 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한번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그 하이트를 선택하고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이것을 성별에 따라서 오버레이 여기까지 하면 조금 그래프가 안 예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히스토그램의 스타일을 다양한 형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스토그램 스타일을 현재 바 스타일로 된 것들을 예를 들면 폴리곤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커널 덴시티 형태로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겹쳐진 히스토그램을 조금 더 예쁘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팁 중에 여섯 번째,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릴 때 XY축의 모델링 타입에 따라서 그래프 표현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반도체 그 웨이퍼 맵 같은 걸 그릴 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샘플 데이터 열어보면 여기 X축,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X축 축 정보, 셀 정보가 있고, 각 셀마다 디펙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좌측 칼럼 패널에 있는 X축, Y축에 보면 여기 요 두 개의 변수가 연속형 데이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웨이퍼 맵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 되는 변수로 XY축에 드랍을 하고, 그 다음 웨이퍼 맵에 해당되는 히트맵 그래프 종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디펙트를 뭐 컬러 같은 데다 이렇게 놓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좀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축의 옵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눌러 가지고 조금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예쁘게 웨이퍼 맵을 그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X축과 그러니까 X 다이 Y 다이 변수의 모델링 탑 연속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우리가 웨이퍼 맵 같은 걸 그릴 때는 이 두 변수의 그러니까 X, Y 축을 기본적으로는 그 오디널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똑같이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X축, Y축, Y축 갖다 놓고 히트맵 선택하고 디펙트를 컬러로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예쁘게 보이는 웨이퍼 맵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변수별 모델링 타입에 따라서 그 그래프에서 표현되는 결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념하셔야 되고, 특히 그 반도체 관련된 회사에 계신 분들은 웨이퍼 맥 같은 그래프를 그릴 때 그런 모델링 타입에 따른 차이가 특별하게 두드러지니까 좀 유념했으면 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팁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조금 마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세 번째 주제, 그 일부 데이터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MES나 아니면 사내에 있는 어떤 SPC 시스템 또는 어떤 DB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전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중에서 일부만을 선별을 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때 있어 가지고 그 일부 데이터를 선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여기는 제가 깜빡하고 링크를 안 해놨네요. 처음에 여기 그냥 bclass.jmp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일부 데이터를 선별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엑셀의 if 함수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height 변수의 값이 일정 값 이상이고 또는 weight 값 변수의 값이 일정 값 이하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선별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들어가 보면 rows에 row selection, 그 다음에 select where에 들어가서 그 엑셀 if 함수처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eight 변수가 뭐 60 이상이고, 그러면 is greater than or equal to 60 이렇게 하면 되겠죠. add condition 클릭하고, 그 다음에 weight 변수가 뭐 100 이하, 그러면 less than or equal to 하고 add condition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그 select row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집합인지 교집합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을 선별하고 싶은 일종의 교집합적인 상황이라면 all conditions are met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OK를 누르면 이렇게 고기의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선별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만 선별하고 싶으면 좌측 하단의 rows 패널 밑에 selected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데이터 뷰 하면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11개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rows selection, select where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그 일부 데이터를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래프의 그래프 빌더에 들어가서 하이트를 X축에 웨이트를 Y축에 놓으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어떤 사유로, 예를 들면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요 5개의 데이터만 선별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 누르고 로, 뭐 예를 들어서 좀 빼고 싶다. 이 아웃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로우 exclude, 그러면 뒤에 데이터 테이블에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반대로 5개 말고 나머지 데이터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invert selection 이렇게 하면 나머지 데이터가 선택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래프 데이터를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일부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을 그 통계적인 용어로 샘플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랜덤 샘플링, 청화 랜덤 샘플링 뭐 이런 기능들에 해당되는 점프의 메뉴가 테이블스의 서브셋이라는 메뉴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선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 성별을 청별 변수로 해서 성별별로, 그러니까 남녀별로 웨이트 데이터 중에서 뭐 이렇게 3개씩만 선별하고 싶다, 뭐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테이블지에 서브셋이 들어가서 3개씩만 고려한다, 청별 변수에 따라서.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여기 랜덤의 샘플 사이즈 3개씩, 그리고 청별 변수 이렇게 성별,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 OK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남녀 성별을 고려해서 남녀별로 3개의 데이터가 선택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 데이터를 선별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점프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혼자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익숙해지겠죠? 그다음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보내드린 여기 점프 저널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요 파일에 보면 제가 요즘 만들고 있는, 제가 네이버에다가 점프 블로그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금 상세한 설명이 있는 부분을 링크해 놨습니다. 그렇게 링크해 놨으니까 나중에 자습을 하실 때 요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필요하시면 클릭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로우 셀렉션 셀렉트 웨어의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 조금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공정 데이터, 특히 제조 쪽에 계신 엔지니어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또는 개발 쪽 엔지니어 분들 중에서 제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공정 능력과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샘플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샘플 데이터는 프로세스 메저먼트라고 되어 있고 7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각 100개씩의 측정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정 능력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각 변수에다가 스펙을 다 넣어놨습니다. 스펙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변수명 우측에 보면 설탕 표시 같은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 클릭해서 스펙 리미트를 클릭하면 변수가 이렇게 각 변수에 대해서 스펙이 입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펙을 입력하고 싶다면, 지금 스펙이 없다고 가정하고 스펙을 입력하고 싶으면 변수명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컬럼 프로퍼티스에서 쭉 내려가서 중간쯤에 보면 스펙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리미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스펙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공정 능력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보통 데이터를 가지고 공정 능력 분석을 하는 메뉴는 여기입니다. Analyze, Quality and Process의 Process Capability, 여기에 들어가서 보통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nalyze, Quality and Process의 Process Capability 들어가서 공정 능력 분석을 하고 싶은 변수를 선택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한 3개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3개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분해 변동, 공간의 변동을 고려하기 위한 어떤 서브그룹 사이즈 또는 서브그룹 칼럼 등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브그룹 칼럼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브그룹 사이즈가 뭐 5라고 임의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OK를 눌러서 누르면 이런 이제 골 플롯이나 그 캐파빌리티 박스 플롯 또는 캐파빌리티 인덱스 플롯이라는 이런 그 공정 능력 분석을 하고자 하는 세 개 변수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이 그래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한 변수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공정 능력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프로세스 캐파빌리티에서 좌측 빨간색 삼각형 눌러서 인디비주얼 디테일 레포트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그 공정 능력 분석 결과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정 능력 분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점프의 메뉴인데요. 조금 다른 두 가지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조금 준비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앞에 보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공정능력 분석 방법인데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변수에 지금 제가 세 개 변수에 대해서 공정력 분석을 했었는데 2개 이상의 복수의 공정력 분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 본 것처럼 Analyze, Quality and Process Capability 들어가서 공정력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특정한 한 개 변수에 대해서 공정 능력 분석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스펙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스펙이 입력되어 있다면 우리가 Analyze의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서 한 개의 변수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공정 능력 분석이 그 디폴트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좌측에 보면 Analyze Distribution을 선택했을 때의 일반적인 결과가 있고 우측에 보면 우리가 공정 능력 분석을 했을 때의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CPK가 0.7 정도 그렇게 좋지를 않고 그 다음에 추정되는 불량률도 뭐 1.68% 정도, 16,800 ppm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공정 능력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공정 능력 분석을 하는 이유는 CPK가 얼마다 또는 그 추정 불량률이 얼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정 능력 지수의 관점에서 개선의 방향과 개선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함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공정 능력의 관점에서 이 CPK를 개선하기 위해서 평균을 개선해야 되는지, 산폭을 개선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기능이 점프 15 버전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어디 있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했던 프로세스 1 캐파빌리티의 빨간색 역삼각형 눌러서 그 인텍티브 캐파빌리티 플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하단에 우리가 그 공정 능력 지수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변수, 스펙, 평균값, 산폭을 조정을 했을 때 그 공정 능력 지수, CPK 등 PPK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개선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추정,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정 능력을 얼마만큼 개선해야 되는지 그것만큼 개선하기 위해서 스펙을 얼마만큼 건드려야 되는지 평균을 얼마만큼 건드려야 되는지 산포를 얼마만큼 개선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은 그 공정능력 을 개선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Analyze Distribution 밑에 있는 그 Interactive Capability Plot
다시 말씀드리면 공정 능력 지수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변수, 스펙, 평균, 산포를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공정 능력 분석을 해야 될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많이 있을 때, 지금 7개인데, 이게 뭐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공정능력 분석의 대상이 되는 변수들 중에서 공정능력의 관점에서 또는 우리가 관리도 등에서 생각하는 스테빌리티 등을 포함해서 좀 더 넓게는 SPC 통계적 공정관리의 관점에서 어떤 변수가 더 나쁜지 또는 더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메뉴가 점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기능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계시는 기능인데, 애널라이즈의 중간 끝에 보면 스크리닝이 있고, 요런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선별하는 기능이 스크리닝의 여기 프로세스 스크린입니다. 들어가서 7개 여기 변수를 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OK를 클릭하면 우리가 어떤 공적 능력 또는 관리도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차, 평균값, 그 다음에 뭐 PPK, CPK 이런 관점에서 7개 변수를 우리가 비교한 작은 어떤 요약표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있는 정보를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를 먼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여기서 특정한 변수에 대해서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서 변수를 선택하고 프로세스 스크리닝에 빨간색 삼각형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여기 퀵 그래프, 컨트롤 차트, 프로세스 캐파빌리티 폴 실렉티드 아이템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을 선택을 하면 클릭을 하면 해당 변수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6번째 있는 컨트롤 차트 폴 실렉티드 아이템즈를 클릭을 하면 이 변수에 대해서 관리도와 공정력 분석 결과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정능력 분석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여기 프로세스 캐파빌리티 메뉴 외에 공정능력 지수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캐파빌리티 플러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을 때 공정 능력의 관점에서 또는 이제 관리도에서 얘기하는 안정성, 프로세스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어떤 변수들 간의 개선의 우선순위 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프로세스 스크리닝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동성, 베리어빌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아주 많은 회사들, 특히 여기서 회사를 거론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이테크 미국 회사, 뭐 애플이나 인텔 같은 회사들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인데요. 그냥 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스켓이라는 샘플 데이터가 열어보면 어떤 작업자와 그다음에 어떤 부품, 뭐 이게 또 머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작업자 간에 또는 부품 간에 또는 머신 간에 이 측정 결과의 산포, 변동성, 베리어빌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제 점프 메뉴가 베리어빌리티 차트인데, 여기 어딨냐면은 Analyze, Quality and Process에 들어가서 여기 세 번째에 보면 Variability Attribute Gauge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우리가 그 y 값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종의 청별 변수 또는 그룹 변수가 되겠죠. 작업자나 부품에 따라서 요 y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만큼의 산포를 가지는지를 보고자 하는 그래프니까 여기 오퍼레이트 파트를 X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이런 이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기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베리어빌리티 차트, 변동성 차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명의 작업자 간의 그 5개 파트 부품에 대해서 측정 결과가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일종의 서브 그룹 또는 청별 변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베리어빌리티 차트 그리실 때 많이 사용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베리어빌리티 게이지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 그래프에 추가적으로 그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셀 민을 커넥트 셀 민스, 쇼 그룹 민스, 뭐 그다음에 쇼 박스 플롯, 그다음에 엑스박 컨트롤 차트 이런 것들을 요 이제 그래프에 어태치 해가지고 조금 더 가시성 있게 그래프를 이제 볼 수 있도록 하시던데, 이걸 이제 일일이 선택을 하면 4번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빨간색 핫스팟 밑에 있는 서브 메뉴를 한꺼번에 이렇게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고 여기 빨간색 삼각형 누르면 한꺼번에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예를 들면 connect cell means, 뭐 show grand mean, show box flow, 뭐 xbar control chart 이렇게 클릭하고 OK를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서브 그룹별로 변동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확인하실 때 주로 여기 베리어빌리티 차트만을 쓰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SPC에서 통계적 공정관리 영역에서 얘기하는 관리도를 그냥 쓰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작업자 3명 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다, 뭐 그런 상황이라면 관리도 메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도 메뉴는 Analyze, Quality and Process에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첫 번째 있는 컨트롤 차트 빌드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Y 값을 Y축에 우리 그래프 빌드 쓰듯이 드랍을 하고, 예를 들면 이 오퍼레이트를 이렇게 상단에 베이스 이런 데 드랍을 해보면 작업자 간에 우리가 어떤 변동성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관리도라는 그래프로,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의 요약 통계량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작업자 간의 산포를, 변동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동성을 확인하실 때 여기 변동수 차트, 베리어빌리티 차트만 주로 쓰시던데 컨트롤 차트를 통해서도 베리어빌리티 차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관리도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그렇게 이제 좀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많은 경우에 개선 전후를 비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여기 조금 개선 전후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조금 이제 다른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보시고 개선 전후를 비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그냥 이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고, 여기 개선 전후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개선 전후 측정한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떤 시간에 따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 전후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개선 전후를 비교하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개선 전후라는 하나의 스태틱 정적인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뭐 달라졌는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 어떤 스태틱한 정적인 관점 내지는 다이나믹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선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다 있고 그 상황에 맞는 그래프들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개선 전후에 따라서 데이터의 평균치 등이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뭐 보고자 할 때는 뭐 이렇게 analyze의 py by x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그 데이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면 관리도 같은 것을 써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저는 다르게 오늘 그 조금 더 쉽게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당연히 Y축에는 요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먼저 그 두 가지 중에서 개선 전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싶다 하면 before after 변수가 X축에 가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요 뭐 박스 플롯을 보고 싶다, 뭐 확대 그래프를 보고 싶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이상의 그래프를 보고 싶다, 그럼 눌러서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개선 전후의 차이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동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가 Y축에 들어가고 시간이 X축에 들어가면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before after라는 것을 그룹 변수로 활용해서, 즉 청별 변수로 활용을 해서 뭐 오버레이나 컬러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X축에는 time이라는 그 다이나믹한 동적인 변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여기 그룹핑 존에 개선 전후라는 그 정적인 변수를 넣음으로 해서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서 개선 전후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여기 넣어서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는 개선 전후가 바뀌었네요. 그럼 바꾸고 싶으면 예를 들면 order by 데이터 어센딩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개선 전후를 비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개선 전후를 비교를 할 때 그 이 데이터를 스태틱한 관점에서 비교할 거냐, 개선 전후를, 아니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오버타임, 시간 흐름에 따른 다이나믹한 관점에서 이 개선 전후를 비교할 건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래프 빌드를 활용해서 그래프로 표현한다 그러면 X 변수로, 그러니까 X 변수의 모델링 타입을 확인해서 어떤 변수를 X 변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개선 전후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주요 인자를 선별하는 방법인데요. 그 인자 선별이죠. 인자 선별. 우리가 이제 그 통계적인 분석을 할 때 선별이라는 말과 최적화, 영어로는 스크리닝과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좀 구분해서 쓰는데, 그 점프 메뉴 관점에서 제가 좀 간단히 한번 비교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분석의 목적이 중요 인자를, 주요한 팩터, 주요한 인자를 선별하는 데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최적화, 모델링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없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실험 계획법을 써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크리닝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메뉴는 여기 Analyze and Feed by X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통계학 책에서는 가설 검증 또는 유의차 검증이라고 말하는 요 Analyze Feed by X에 들어가서 그 중요 변수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선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그냥 소개 정도만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취급하는 데이터가 요즘은 뭐 어떤 센서의 발달 내지는 그 빅데이터 시대라고 이렇게 해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변수 중에서 좀 이렇게 빨리 간단하게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필요한데 점프에서 그런 용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여기 그 Analyze Screening, Predict Screening이라는 메뉴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샘플 데이터를 여기 다이어비티스라는 샘플 데이터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y가 결과 변수고 age부터 글루코스까지가 우리가 그 팩터 예측 변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 10가지 예측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한지를 선별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면 그 가정을 할 때 가장 이제 그 우리가 빨리 쓸 수 있는 방법이 애널라이즈 스크리닝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프로세스 스크리닝 해봤잖아요. 그죠? 거기 밑에 보시면 프리딕트 스크리닝, 변수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예측 변수 스크리닝. 여기 들어가서 Y 선택을 하고 여기 잠재적인 X인자, 잠재적인 팩터 10개를 다 선택을 해서 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중요 변수가 어떤 로직에 의해서 선별이 돼요. 사실 요 로직은 우리가 그 머신러닝 방법 중에서 그 랜덤 파리스트 또는 그 부트스트랩 파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을 조금 이렇게 점프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서 우리가 빠르게 변수를 선별할 수 있는 용도로 그 만들어 놓은 메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중요 변수를 선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기준 또는 어떤 회사의 목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선해야 될 어떤 그 목표치 등을 참고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변수를 선별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4가지를 1차적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이 4가지를 우선적으로 그 우선적인 그 개선의 우선순위를 삼아서 추가적인 어떤 개선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프리딕트 스크린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만 좀 시켜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좀 다음 세미나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조금 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1시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좀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 좀 막막하기도 한데 이렇게 6가지 그 여러분들이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과 같은 개발 제조 엔지니어들이 특히 점프를 사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또는 좀 많이 사용했으면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 모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도움이 되었기를 좀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공지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개발 제조 엔지니어를 위한 점프 기초라는 이름으로 조금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2주 간격으로 일단 4월 달까지 4월 말일까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일단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한번 많은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어떤 온라인 세미나와 관련해서 어떤 필요한 거라든지 질문 내지는 좀 아쉬운 점 같은 게 있으면 그 세미나 끝나고 이루어질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그 질문 같은 거를 또 요청사항을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딱 정확하게 네, 3시입니다. 딱 1시간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안녕하세요. 마칠 것 저부 같습니다. 이진영인데요. 말씀하세요, 이 대표.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 지금 화면 채팅창 보시면 세미나 관련 설문서 링크를 제가 올려뒀는데요. 이 설문에 회신 주시면은 웨비나 동영상 녹화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회신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세미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이나 아니면 별도 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면 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유를